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바다 이야기 사태로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박공화국이 일조한 사람에게 벌 대신 상을 준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참여정부의 의지를,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8월 2일 총리께서는 2005년도 규제개혁 활동을 추진하면서 2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표창 대상자 중에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이 국민훈장 중에 1등급의 가장 영광스러운 무궁화장을 받았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박종규 전 규규위원장 시절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2004년 10월 22일 게임 제공업용 게임물 등 등급 분류 기준 세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심사를 요청했는데 규규에서 이를 반려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게임물에 대한 최고 배당액과 이용금의 한도, 또 경품 한도 이런 것을 정해서 사행성을 줄이지 않은 그런 규정에 규격을 과도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반려시킴으로써 지금의 도박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였던 그 전 규규위원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은 매를 줘야 할 사람에게 상을 준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성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이가 요청한 게임물 세부 규정의 규제 심사안을 반려한 것은 이 규정의 내용이 상위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제 법정주의에 의거해서 상위 규정에서 법규화하라는 취지로 보완토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등이 현 영등이 규정을 부분적으로는 그 규정을 따랐고 더 높은 고시를 해서 말하자면 영등이가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지급 기준 고시에 포함돼서 규제 심사를 요청해 왔고 또 규계위는 이것을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면서 일부 내용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심사와 바다 이야기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언론에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2004년 10월 28일자 공문과요. 그 다음에 영등이가 1개월 뒤에 비슷한 내용을 규제 심사를 재요청했고 그게 12월 27일 날 규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규계가 과도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반려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총리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런 매를 줘야 될 저는 규제 개혁 위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훈장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생략하고 이제라도 이 내용을 정확히 총리가 파악을 하셔서 박종규 전 의원에 대한 국민훈장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들께 책임 있는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괜찮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으니까요. 총리께서도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한미 FTA 특위위원으로도 지금 활동 중인데요.
지금 현재 한미 FTA 협상 내용 중에는 현행법이나 지금 국회의 기르주긴 법안과 충돌되거나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권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이것은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당연히 각 부처에서도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8월 3일 날 60개 부처에 그 자료 요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FTA 협상과 관련해서 각 부처 관련 법률과 내용이 어떻게 충돌되고 있고 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 60개 부처 중에서 지금 뭐 답을 한 데가 48군데인데요. 그 중에 37군데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한미 FTA 체결 협상과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미국 측이 제기한 쟁점들과 관련해서 법 개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장관 고시와 시행 규칙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만 가지고 하면 또 또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관련한 지적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할 영역에 관한 그런 법 개정 사항이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파악한 바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과기부, 노동부 등 37군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이 이렇게 왔고요. 또 재정경제부는 뭐 제가 따로 또 제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외통부 이런 부분은 협상 중이라서 예측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과연 지금 참여정부가 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책임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그 해당 부처의 답변에 행정부를 총괄하고 계신 위치에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네,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한미 FTA를 위해서 제가 내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각과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지적하신 대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 영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조례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동사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관련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하면 또 미국 측에서 우리가 이 분야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든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전략이 지금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돼야만 우리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게 노출돼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곳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민주노동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것이 아는 게 아니고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노동당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 사항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우리 협상력이 좀 높아지고 협상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좀 긴밀하게 그런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이 국회 입법권과 연관된 법 개정 사항을 협상 물론 보안 비밀을 지켜야 될 사항으로 규정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정보 공개가 좀 소극적으로 된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예. 특이 의혹인데 정부가 뭐 공개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저도 뭐 굉장히 힘듭니다. 20명 중에 한 명인데 지금까지 비밀 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것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단 한 건도 온 게 없습니다. 그 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사항들은 이 법개정 충돌 사항은 뭐 비밀 사항도 아니고요. 이 국회가 마땅히 자기의 어떤 그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왜 비밀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비밀주의, 이거부터 극복을 해야 정말 그 국민들의 그 아픔과 서름을 받아안는 그런 정부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가 2년 반 동안 이 국회에서 아주 철저히 느낀 그런 문제인식입니다. 네, 저는 뭐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이 정부 측이 이 협상을 놓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정말 제고하고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함께 협상하는 태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님들께 무슨 비밀주의 이런 것을 제가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공개를 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공유를 하는 자세로 열린 자세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좀 챙기겠습니다. 총리께서 이것을 그 취합을 하셔서 네. 그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2030 비전 2030 얘기 잠깐 하겠는데요. 뭐 저는 이걸 본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말은 성찬인데 실제 밥상은 걷어차는 그런 참여정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사실 복지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참여정부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까 꼭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로 어떤 의원이 거론하셨는데, 그걸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감세는 곧 복지 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한나라당의 반복지 감세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감세론의 원조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 아니 뭐 법인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거의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법인세 5% 내려서 이윤을 잘 올리고 있는 기업에 7,500억 세금 감면을 실시했죠. 노무현 정부가 2년 만에 다시 2%를 인하해가지고 기업에게 매년 2조 3천억씩 특혜를 주었습니다. 소득세도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무려 10%씩 원대를 내려가지고 심장동 의원님, 저희 네, 정리해 주십시오. 과연 수요정부가 비전 2030을 제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짧게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감세 정책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감세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그 동반 성장을 위해서 제도 개선과 그리고
복지 정책의 증액을 위해서 노력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한나라당에서 전면적으로 주장하는 감세 정책은 우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세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반 정도가 지금 면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깎아주는 형국이 되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24% 정도가 결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인 감세 정책을 쓴다기보다 동반성장 정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상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알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게임물에 대한 최고 배당액과 이용금의 간도 또 경품한도 이런 것을 정해서 사용성을 줄이지 않은 그런 규정에 규격을 과도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반려시킴으로써 지금의 도박공학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였던 그 전 규격위원장에게 국민정을 수여한 것은 매를 좋아할 사람에게 상을 준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성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이가 요청한 게임률 세부 규정의 규제 심사안을 반려한 것은 이 규정의 내용이 상위 규정에서 위임한 범인을 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권리 의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제 법정주의에 의거해서 상위 규정에서 법규화하라는 취지로 보완토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등이 현 영등이 규정을 부분적으로는 그 규정을 따랐고 더 높은 고시를 해서 말하자면 영등이가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치금 기준 고시에 포함돼서 규제 심사를 요청해 왔고 또 규계위는 이것을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면서 일부 내용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심사와 바다 이야기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언론에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2004년 10월 28일자 공문과요. 그 다음에 영등이가 1개월 뒤에 비슷한 내용을 규제 심사를 재요청했고 그게 12월 27일 날 규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규계가 과도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반려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총리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런 매를 줘야 될 저는 이 규제 개혁 위원들에게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바다 이야기 사태로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공화국에 일조한 사람에게 벌 대신 상을 준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참여정부의 의지를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일 총리께서는 2005년도 규제개혁 활동을 추진하면서 24년 이후 표창을 수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표창 대상자 중에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이 국민훈장 중에 1등급의 가장 영광스러운 무궁화장을 받았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박정규 전 규규위원장 시절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2004년 10월 22일 게임 제공업용 게임물 등
등급 분류 기준 세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심사를 요청했는데 규계에서 이를 반려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론일보에 그 자료 요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FTA 협상과 관련해서 각 부처 관련 법률과 내용이 어떻게 충돌되고 있고 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 60개 부처 중에서 지금 뭐 답을 온 데가 48개 군데인데요. 그 중에 37군데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한미 FTA 체결 협상과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미국 측이 제기한 쟁점들과 관련해서 법 개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장관 고시와 시행 규칙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만 가지고 하면 또 또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관련한 지적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할 영역에 관한 그런 법 개정 사항이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파악한 바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과기부, 노동부 등 37군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이 이렇게 왔고요. 또 재정경제부는 뭐 제가 따로 또 제기니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엄청난 훈장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생략하고 이제라도 이 내용을 정확히 총리가 파악을 하셔서 박종구 전 의원에 대한 국민훈장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들께 책임 있는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괜찮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으니까요. 총리께서도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한미 FTA 특위위원으로도 지금 활동 중인데요. 지금 현재 한미 FTA 협상 내용 중에는 현행법이나 지금 국회의 계류적인 부분과 충돌되거나 또 손을 닿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권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이것은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각 부처에서도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3일 날 60개 부처의